여기 나온 통계가 더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나오는 연말에 나오는 이런 책이 있어요. 파켓 월드 인 피겨즈라고 숫자로 보는 이제 세계 뭐 이런 거예요. 더 이코노미스트가 갖고 있는 각종 통계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국도 나와요, 당연히. 근데 한국의 특징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딱 집어서 남녀의 임금의 격차가 크다. 그게 세계 1위예요. 2위랑 차이가 커요. 여기 보면 일본이 3위고 미국이 7위예요. 그 의외로 미국과 일본도 남녀 간의 그 임금 격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남녀 간의 급료차가 큰 나라가 없다는 거죠. 여자들이 받는 급료가 훨씬 적다라는 느낌은 있고 가끔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그림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믿을 만한 통계죠. 이코노미스트가 항상 인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어떻게 읽는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 나온 통계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관련된 건데 재밌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통계를 좀 써왔는데 안경을 바꾸고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재밌어야 될 텐데. 여기 보면 이제 경제적인 걸 보면은 그 외국인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예상대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2위가 중국.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위가 20위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우리나라 보통 경제 규모가 한 12, 13위 정도 한다고 얘기하니까 이 정도면 직접 투자액으로 순위로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국에 얼마나 투자하느냐. 여기 보니까 미국이 1위예요, 역시. 미국이 투자도 가장 많이 받지만 또 투자도 가장 많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이 2위예요. 외국에 투자하는 액수가. 근데 이거는 예상을 했던 거예요. 일본이 외국 투자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 속해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중국이 3위. 근데 한국은 여기서 12위예요. 12위. 그러니까 보통 규모인 것 같아요. 한국 경제 규모를 봐서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봤던 거는 연구개발비, R&D. 보통 우리나라가 R&D 안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R&D 안 하고 맨날 뭐 베끼려고 하고 남이 해놓은 거 따라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역시 미국이 1위예요. 제일 많이 그 연구개발에 쓰고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이니까 예상대로죠. 근데 제가 약간 의외였는데 한국이 5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액수로 따지면 큰 차이가 나요. 미국과 물론. 하지만 순위로 봐서는 5위니까 한국이 연구개발을 안 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R&D를 열심히 하는 나라에 속하는 거죠. 5위면은. 그래서 저는 약간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엄청 투자하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여기에. 근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뭐 타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혁신 안 하고 있다. 뭐 우버도 우리나라에서 안 되고. 그러면 그런 얘기 계속 들으면은 우리나라 혁신 안 하는 나라 같아요, 느낌에. 근데 여기에 보니까 혁신 지수가 있어요. 1위가 스위스예요. 네덜란드가 2위인데 한국은 12위예요. 그러니까 혁신 지수가 낮다고 볼 수 없죠. 근데 재밌는 건 일본이 바로 아래 13위라는 거예요. 일본은 엄청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 경험한 거로는 우리나라도 교통카드를 다 쓰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버스 돈으로 내고 있었어요. 여전히. 내릴 때 돈을 내잖아요. 일본 버스는. 그런데 다 기다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다 현금으로 내니까. 최근에는 물론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카드도 되고. 그래도 여전히 현금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신용카드도 잘 안 써요. 우리 생각만큼은. 현금 좋아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정도로 일본의 의외로 일상생활에도 혁신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더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잡지니까 주로 비금융회사의 순이익이라는 게 있는데요. 금융회사는 순이익이 엄청나게 나잖아요. 근데 그게 실감이 안 나죠. 제조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금융회사를 빼고 순이익을 어느 회사가 가장 많이 올렸는가 이런 통계인데 1위가 애플이에요. 순이익 1위. 놀랍게도 삼성이 2위예요. 근데 도요타가 5위예요, 5위. 그러니까 그 삼성이 도요타보다도 순이익이 더 많은 회사라는 거죠. 삼성에 들어가면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건 뭐 도요타보다 훨씬 순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경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빚이 많은 거 아니냐, 정부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가끔 신문에도 보는데 이 통계에 의하면 제일 빚이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리스가 2위인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 위기. 부채 때문에 생긴. 그 다음 3위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가 의외로 가난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청년들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남미로 많이 간대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한국은 정부 부채가 26위예요. 그러니까 뭐 규모나 순서에서 그렇게 뭐 많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제 다른 얘기인데 민주주의 지수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민주주의가 잘 갖춰져 있느냐. 10점 만점으로 이제 여기 평가를 했는데 1위가 노르웨이고 쭉 나와요. 근데 주로 이게 북유럽 국가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13위, 스페인이 20위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국, 일본이 그리고 미국도 20위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지수로 보면 한국, 일본, 미국이 다 20위 바깥이라는 거죠. 민주주의가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의심이 드는 거죠. 미국조차도. 최악이 어디냐, 그럼 민주주의에 있어서 여기서는 북한이라고 나와요. 북한이 최악이에요. 그 10점 만점에 1점 간신히 넘어요. 그래서 제가 또 관심 있게 본 거는 교육 비용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엄청나게 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GDP 대비 교육 비용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그 비율을 보면은 아이슬란드가 1위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그만 나라잖아요. 몇십만 명밖에 안 되는. 2위가 덴마크인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엄청 돈을 쓰는 것 같은데 20위 안에 한국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통계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엄청 쓰는 것 같은데 GDP를 전체를 비교해보면 크지 않은가 봐요. 그 생산 규모가 크다고도 할 수 있죠. 경제 규모가.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제 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죠. 제가 이 통계에 약간 또 의심을 가진 것은 사교육 비용은 들어가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 비용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또 하나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죠? 결혼 안 한다. 여기 이런 통계도 있어요. 제일 결혼 안 하는 나라. 거기 보니까 1위가 카타르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카타르가 중동에 있고 되게 부자 나라잖아요. 제일 안 한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한국은 42위예요. 안 하는 나라에서. 그러면 42위라는 거는 뭐 그냥 중간쯤 있는 것이죠. 사실은 뭐 안 한다, 뭐 결혼 많이 한다 볼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딱딱한 거니까 제가 이제 다른 거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이제 유튜브인데 너무 경제 얘기만 한다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영화 관람 인원을 찾아봤거든요.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는 인도예요. 역시 예상대로. 인도가 헐리우드보다 영화도 많이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이 2위예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대작에서도 중국인들이 나와야 돼요, 영화에. 캐리비안의 해적에서도 나오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3위가 미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은 5위예요, 5위.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 인도, 뭐 미국에 비해 훨씬 적은 나라잖아요, 인구가. 그런데도 5위예요, 5위.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영화 많이 보고 천만 영화 이런 얘기가 그냥 보통으로 하잖아요. 말이 천만 영화지 인구 5천만에서 천만이 영화 본다는 게 하나의 영화를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정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흥미있게 본 것은 출판이에요. 제가 이제 흔히 듣는 얘기는 한국 사람 책 안 읽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100만 명당 몇 종의 책이 새로 나왔느냐 이게 통계 기준이에요. 근데 1위가 일본이에요. 역시 예상대로. 일본이 책을 가장 많이 발행하나 봐요. 근데 2위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뭐 한창 지금 개발하고 있는 나라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한국이 3위예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이 여기 3월에 나와 있어요. 출판에서. 그러면 제 의문은 그런 거예요. 그 많은 책은 다 어디로? 출간은 되는데 읽지는 않는다는 것인지. 요즘 한국의 출판시장 굉장히 어렵거든요. 학술사는 뭐 죽었고 거의 시장이. 인문학 책도 뭐 초판을 팔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3위다? 그럼 다른 것을 포함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학습지하고 또 정부 간행물 같은 것도 있고 있잖아요. 종류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냥 단행본으로 된 책, 인문학이라든가 뭐 자연과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연 많을지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책이랑 여기서 말하는 출판이랑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그냥 관심 있는 것 전해드린 것이죠. 내용은 잘 몰라요. 통계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계상. 이거는 그냥 기준을 가지고 만든 통계예요. 통계. 그러니까 통계의 이면이랄까? 이런 거는 여기에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참고. 그렇죠. 참고. 근데 좀 이상하네. 정말 그런가? 이런 거에 관해서는 따져봐야 되는 거죠. 요점 뭐냐면 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여기에 관해서는 어떤 정도의 수준인가를 어쨌든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큰 그림을 그리거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